자, 도덕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사진에 꽃이 보입니다. 우리 학교 건물도 보이고, 자, 위치가 어딘지 이제 알만한 사람은 이제 어디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거는 후문을 이제 들어서면은 앞에 넓은 운동장이 보이고, 왼쪽에는 이제 강당이 있고, 오른쪽으로 오르막이 있는데, 쭉 올라오다 보면은 왼쪽에 그 나무와 덩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피어 있는 꽃입니다. 지금 한창 피어 있습니다. 이제 예쁘기도 하지만 향기가 아주 대단한 꽃입니다. 코를 갖다 대면은 더더구나 짙은 냄새를, 향기를 맡을 수 있는데, 이 꽃의 이름이 인동초라고 합니다. 참을인자, 겨울동자, 풀초자. 겨울을 참고 견디고 꽃이 피는 풀이다. 이 풀이 반상록수처럼 상록식물이라서 겨울에도 그 가느다란 그 줄기가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필 때 되면은 그 참아낸 만큼 아주 향기로운 향기를 풍기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그 민주 인사들이 이 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주 그 가혹한 독재의 그런 폭압 밑에서 포기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그 달성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인동초. 이 꽃을 다른 이름으로 금은화라고도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흰색으로 꽃이 피는데 점점 노랗게 변해간다고 해서 금색, 은색, 금과 은의 꽃이다. 금은화라고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학교에 오면은 이 꽃 찾아서 한번 그 냄새도 맡고 기억하고 사랑해 주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집 주변에도 이 꽃이 피어 있을지도 몰라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어떤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일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 사실은 아주 핵심 내용을 짧은 시간 12분 정도에 다 끝냈습니다. 아주 간단한 훌륭한 강의, EBS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은 좀 미진한 그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이 강조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국가가 뭐냐, 나라 국자, 집가자를 쓰는 이 네이션, 국가가 뭐냐. 우리는 보통 집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정과 같은 감정으로 국가를 바라보기 쉽습니다. 뭐 거의 공동 운명으로 그냥 자연히 사랑하고 아끼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국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그럴지. 국가는 그 본질이 뭐냐, 본래 성질이 뭐냐, 그 얘기를 오늘 해보는데,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 그 이번 도덕 시간에 아마 생전 처음으로 해보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 수필가 소설가인데 대표작이 1984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보다는 애니멀 팜, 동물농장을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저희 남북한이 주인을 몰아내고 동물들이 자기의 나라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처음엔 잘 살아가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또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만화 영화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기 바랍니다. 동물농장. 자, 이 책의 저자인데, 이게 1984년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아주 이게 오히려 또
대단한 그런 그 제기를 해서 1983년도에 이 1984년이 되면 과연 1945년도 한 40년 전에 45년도에 쓴 예언한 1984년도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거냐, 이걸 가지고 각 언론사에서 굉장한 그 특집을 만들어서 방송하고 보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훨씬 전에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2020년, 지금까지도 이제 40년이 또 지나갔는데, 지금은 또 이런 1984년에서 얘기하는 그런 통제된 사회, 빅브라더, 큰 형님이라고 하는 그 감시 체계에서 개개인의 삶이 말살되는 그런 게 요즘은 또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는 또 다가올지. 아무튼 여러분 한번 꼭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기 69쪽에 마침 1984년에 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책이 없는 사람은 이 영상을 잠시 중지하고 책을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활동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가져왔으면은 이미 뭐 책을 다 이미 갖고 있었어야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는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한다. 사람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과거를 거짓으로 꾸미고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며 욕구를 억압한다. 자, 이 책을 선생님과 같이 읽으면서 문제를 먼저 내겠습니다. 뭐냐면 이 글에서 국가와 동의어, 국가와 같은 단어, 국가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뭔지 그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더 여러 개가 나오는데 국가가 뭔지를 요 내용을 잘 이해하면은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읽어봅시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이러한 부당함에 저항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한다. 그는 결국 국가의 명령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무기력한 인간이 된다. 처음엔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복종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또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이 국가라는 거하고 같은 선에 놓을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있는 대로 다. 자, 다 쳤으면은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온라인 학습의 좋은 점이 화면을 멈추고 자기 거를 또 하고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장점이 있죠. 자, 여기 보면 국가는 독재 권력이다. 국가는 권력입니다. 아주 유식한 말로 영어로 파워라고 하죠. 파워. 국가는 힘이다. 힘이 없으면 국가가 아니죠. 주권이라고 할까? 하는 그런 권세, 권력이 없으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는 권력인데 이제 어떤 권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국가의 형태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것일 뿐이죠. 국가는 어쨌든 권력이에요. 민주국가든 독재국가든. 자, 국가는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통제한다. 권력은 통제하는 힘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 수단을 가지고 권력을 사용하는 거죠. 감시도 하고, 억압하고, 조종하고. 여기 내용은
1984년이라는 책 속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독재 국가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독재라는 걸 빼면은 어느 정도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경찰이 나오죠, 경찰. 자, 여기 볼까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글씨는 잘 안 보일 텐데, 요 18개 막대기가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18개 부서입니다. 이 부서장이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 법무 장관. 뭐 이 장관이 18명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장관만 해도 파워가, 권력이 대단합니다. 그 밑에 있는 차관은 대단하죠. 그 밑에 있는 국장만 돼도 저기 시골 고향에 내려가면 어깨에 힘주고 내려가죠. 그 밑에 있는 과장, 계장, 다 나름대로 점점점 작아지지만 권력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게 그 검찰청이에요. 검찰청. 검찰청은 법무부 밑에 있는 조그만 그 부서죠. 검찰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검사입니다. 여러분, 검사하면은 대단하죠? 검사 가면 경찰서 파출소에 떴다 그러면 거기 있는 경찰 아저씨들이, 순경 아저씨들이 뻘떡 일어납니다. 요즘 특히 요 검사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죠. 권력을 가지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받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저 위에 대통령 밑에 있는 조그만 부처의 사람들이에요. 그 대장이 검찰청장이고, 검찰 총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청장이라고 바꿔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 내무 밑에 경찰만 해도 대단합니다. 제가 한번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도로변에 있던 순경 아저씨가 교통경찰이 손짓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 속으로 뜨끔하면서도 자동적으로 핸들을 돌려서 갖다 댔죠. 뭘 잘못했나 하고 서니까 경찰이 똑똑 문을 두드리고, 저 앞에까지 좀 태워다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급한 볼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무죠, 공적인 일. 그래서 당연히 뭐 제가 태워주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가는 길이니까 태워다 줬습니다. 요 일개 교통경찰만 해도 오라면 우린 가야 되고 서라면 서고 그래야 됩니다. 권력이 있는 거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구가 있고, 국무총리를 또 임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 옆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아주 가까이에서 비서실도 있고, 경호처도 있고, 국가안보실도 있고. 우린 대통령 한 명을 뽑지만 이 한 명이 국가 일을 다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다 임명해서 앉혀놓는 겁니다. 물론 마음대로는 아니고 국회가 좀 견제도 하고 하지만 대통령이 뽑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죠. 아무튼 아까 검사, 경찰 얘기했지만은 이 국가라는 파워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행정부만 두면은 국가가 좀 옆으로 셀 수 있으니까 요 삼권 분립을, 권리를 셋으로 나누는 것이 이제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이죠. 이제 입법부, 법을 만들어야 행정부도 이제 구성하고 또 만들어진 법대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견제하는 게 사법부입니다. 이제 입법, 사법, 행정. 위치가 위아래가 따로 이제 세 개가 분립이 돼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대통령 중심제죠. 근데 옛날에는 요 우두머리가,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사법부, 입법부를 다
손아귀에 쥐구 통치를 했어요. 독재 때.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삼권 분립의 형태를 요즘은 많이 갖춰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은 경찰의 이제 국가가 경찰 권력을 이용해서 혹독한 고문을 해서 윈스턴 스미스를 결국 명령을 하게 되지, 경찰이 국가가 복종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국가에 반대되는 단어는 뭐가 있느냐? 여기 밑줄 친 사람입니다. 구성원, 국민, 시민, 사람, 사생활, 윈스턴 스미스. 어떤 때는 국가의 권력에 저항하죠. 결국은 국민의 깨어난 그런 시민의식이 뭉쳐서 국가하고 싸워서 그 잘못된 국가 권력을 바로잡기도 하죠. 우리나라처럼. 그러나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복종하고 독재가 이제 판을 치게 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와 싸워온, 국가 절대 권력과 싸워온 이 국민들, 백성들, 인민들의 그런 투쟁의 역사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누가 먼저 했느냐? 뭐 서양 중심으로 하면은 영국, 프랑스에서부터 했죠. 왕의 모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프랑스는 아예 왕을 없애버렸죠. 그리고 미국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생겼을 때 유럽 여러 그 왕정 국가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저 나라는 왕을 국민이, 백성이 뽑는단 말인가? 이렇게. 어쨌든 우리나라도 아주 짧은 역사지만 이 국가 권력의 정상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민주국가가 됐습니다. 오히려 저 옆에 일본이나 저 미국이나 다시 보니까 또 좀 덜 민주화된, 특히 일본은 이 저항이 우리나라 역사만큼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밀란이, 제가 역사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밀란이 우리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약간 무기력한 그런 국민성을 보이고 있어요. 남의 나라 얘기를 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더 역사 공부, 근현대사 공부 더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또 옆에 있는 중국, 아주 저 후지죠. 북한, 뭐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푸틴이 몇 년째 독재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국민들,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민주화된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이렇게나 많이 보호하고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괜히 거저 공짜로 있는 게 아니고 치열하게 싸운 우리 국민들의 그런 피와 땀으로 이 권력을 우리가 오히려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조종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알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직도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국가라는 커다란 그 힘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잘 깨어난 정신으로, 시민 정신으로 감시하고 또 할 일이 있으면 참여하고 해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국가가 뭐냐, 국가라는 그 속성이 뭐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길이 보전하세라는 그 국가가 아니고 세계 200여 개 나라가 있는 그 국가, 각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국가가 뭐냐. 물론 원시 시대부터 있지는 않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처음에는 저기 뭐 시족
부족 공동체였다가 이제 그 고대 국가 형태에 있다가 겨우 이제 이런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그 어떤 조직을 갖춘 고대 국가가 나타나고 중세 근대를 거쳐서 현대 국가가 이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공유되는 그런 그 존재가 아니고 어떤 연유에선지 아무튼 인간 사회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 개인과 같이 더불어 살기도 하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존재로서 국가가 이제 있게 됐는데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1948년도에 생겨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수십 년 된 국가죠. 물론 그 뿌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한 나라였다가 두 나라로 되기도 하고 세 나라였다가 한 나라로 되기도 하고 아주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없던 나라가 따로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을 최근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전에 영국이 쪼개져 갖고 잉글랜드라는 나라하고 저 위쪽에 스코틀랜드라는 나라하고가 두 개 나라가 되는 걸 볼지도 몰라요. 뭐 이건 가정이지만 또 중국과 미국처럼 러시아처럼 굉장히 큰 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다민족 국가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은 민족끼리 따로 독립해서 국가를 또 이루기도 하고 하거든요. 소련도 공산국가 체제일 때는 소비에트 연방 국가였다가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포기되고 와해되면서 여러 나라로 이제 분리돼서 독립돼서 여러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갑자기 소련이 여러 나라가 되는 바람에 이제 전체 세계 국가 수도 많아진 거죠. 우리나라가 바라기는 지금 2국인데 우리 민족으로서는 두 나라, 유엔에 동시 가입돼 있는 두 나라, 이제 외형적인 두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한 나라로 잘 평화롭게 통일돼서 더 번영된 나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인데 아무튼 우리 이제 학교 등교에서 수업할 때 더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국가라는 것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우리 수업 시간에 서로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는 국가가 뭘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강은 여기서 끝내고 요 밑에 있는 그 형성평가에 보면 또 아주 유익한 그런 영상과 또 문제가 있으니까 간단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끝까지 잘 보고 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